안녕하십니까. 학부모와 함께하는 관계 맺음 연수 관계가 답이다. 사회를 맡게 된 양화초등학교 교사 이민영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순서는요 총 2개로 진행됩니다. 첫째, 1부는 자녀의 관계 맺음과 갈등 해결 도와주기. 2부는요 무엇이든 물어보셈이라는 코너로 학부모님들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질문 그리고 현장에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육감님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서 2023년도 학부모와 함께하는 관계맺음 연수에 참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을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사이좋은 관계가끔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맺고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며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연수 제목인 관계가 답이다처럼 우리 학생들이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갈등이 생겼을 때 지혜롭게 해결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가정교육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초등과 중등 그리고 교육청의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저녁 시간에 토크쇼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연수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은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2부 순서에서 전문가들의 명쾌한 해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학생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1부, 2부 진행을 이끌어 주실 우리 세 분의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전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든가 어울림이라든가 이런 인성교육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공부를 해왔는데 오늘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요 1시간 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 패널로 나온 서울 사대부 중에 근무하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이 갈등 전환 그리고 평화로운 학교 이 정착을 목표로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함께 공부하고 이 갈등 조정을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 중등 패널로서 여기 오신 이 부모님들께 함께 나누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 패널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심현정입니다. 네, 오늘 저는 사회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잠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23 사회좋은 관계가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에만 진행했던 기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전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데요. 학기 초에는 관계 맺음 활동,
갈등이 발생한 경우 학교 폭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관계 이음, 학생 참여 중심의 공동체를 만드는 관계 도둠.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총 4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관계가 답이다도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네, 서울시 전체 학부모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서울시 교육청 TV 유튜브 생중계 연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익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의 소개 잘 들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1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있기 전에 설문을 했습니다. 이 연수에 몇 분이나 응하실지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혹시 몇 분이나 응했을지 짐작이 가실까요? 우리 양미정 선생님부터 몇 분이나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학교 가보면 그렇게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관계가 네. 자녀 관계를 궁금해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600명? 600명. 그래도 네.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김태원 선생님은요? 네, 저는 1000명. 1000명. 그래도 오. 1000명은 돼야 이 서울시 교육청의 학부모님들이 모였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쌌습니다. 네, 우리 인플루언서를 꿈꾸시는 아, 선생님이십니다. 네. 우리 심현정 장학사님은요? 서울시 관내 학교가 1,300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한 3분은 신청을 하셨으면 3,900명 그렇죠. 정도 예상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훨씬 높습니다. 네, 초등에서는 3,815명, 중등에서는 3,357명, 고등에서는 1,083명, 기타 219명으로 총 7,374명께서 이 연수를 사전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셨네요. 네. 물론 현재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전에 신청을 통해서 필요하시고 궁금하신 질문들을 저희가 미리 받아보았습니다. 이 질문들은 두고 있다가 2부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 분 패널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이 자리의 주인공이시죠.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여기 들어와 주신 부모님들은 과연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할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슬라이드 보면은 4가지 유형의 부모가 있다라고 합니다. 혹시 지금 보시고서 나는 1번인 것 같다, 2번, 3번, 4번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유형에 확인을 해주시고 채팅창에 1번입니다, 2번입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10초 후에 각각 어떤 유형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2개의 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2번이 많고요. 2번이 많습니다. 1번, 2번 같아요. 추측석 발언이고요. 4번, 2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있고요. 네네네. 지금 짐작이 이미 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잘 보면 이렇습니다. 네, 1번에 해당하는 분들은 허용적 유형이라고 해서, 그리고 2번은 권위적 유형, 3번은 방임적 유형, 4번은 독재적 유형인데 현재 자신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를 하시고 이후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일지 참고가 되는 시간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준비한 질문은 크게 3가지입니다. 네, 그 3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요즘 학교 어떤가요? 좀 실태 파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근데 학교가 어떤가요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3가지 주체로 나눌 수 있겠죠. 학생, 교사, 학부모. 이 3가지 관점에 의거해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미정 선생님. 네.
저희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뭐 초중등이 공통적인 것도 있고 차이점이 있긴 한데 제일 먼저 이제 아이들은 요즘 어떤가? 요즘 아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좀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이게 공간적 거리감을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겪으면서 심리적 거리감까지 사실 멀어진 상황이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친구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관계 기술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관계 기술이 약화됐다라는 건 그만큼 다른 친구와 유대감도 약화됐다는 거겠죠.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누군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잘 놀고 싶은데 유대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학교의 생활에 관계에 대한 불안이 좀 증폭이 됐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또 그런 아이들과 생활하는 선생님은 또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제 정서적으로 어려워진 친구들이 사실 옛날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한 학년에 한두 명?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씩 한 학급에 한두 명? 근데 이제는 한 학급에 여러 명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하고 생활할 때 공부를 가는 것, 지식적인 교육 측면 플러스 생활 지도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생활 지도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좀 잘 대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데 문제는 그것과 더불어 2012년부터 열심히 실시해왔던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그리고 최근에 아주 강조되고 있는 아동 학대 신고 이런 여러 가지 예방 교육으로 더불어서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신고 정신이 되게 투철해지셨어요. 그렇죠. 신고를 잘하게 됐습니다. 신고를 잘하게 됐어요. 네. 근데 역설적이게 신고를 잘하고 그러니까 어떤 좋은 편안하고 안전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예방 교육을 열심히 해서 신고 정신이 투철해지면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구성원들이 불안 지수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뭔가 열심히 지도하려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거나 네. 아니면 아이들끼리 사소한 문제가 학교폭력으로 바로 접수가 돼서 이걸 지도하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소진이 되어 있다. 네. 즉 공부를 잘 가르치려고 하는 에너지보다는 이런 생활 쪽에 그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소모가 많이 돼 있는 게 좀 어려움 중에 하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럼 부모님들은 또 행복하실까? 뭐 아이들이 힘들다 하는 건 그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 가정도 힘들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너무 부모님, 학생, 교사 모두에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 민감도가 되게 증가해가지고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갈등이 생겼다 하면 이거 학교폭력인가 보다. 너무 예민해지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내 아이가 또 가서 또 따돌림을 당하지 않나, 또 폭력을 당하고 피해가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럼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잡히면 뭐까짓 거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지 않은데 그런 또 해답이라는 게 정답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는 거. 근데 그럼 학교는 어떠냐? 학교는 어떠냐? 학생도 힘들고. 첩첩산중입니다. 네. 선생님들도 힘들고 부모님들도 힘들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 제가 요즘 부모님들 만나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애들 싸우면서 클 수 있어요 없어요?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우면서? 있죠. 수 있죠. 진짜요? 왜 실수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요. 네. 해도 됩니다. 되죠? 돼요? 네.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즘은 실수를 해도 이게 누군가가 피해가 되면 학교 폭력이고요. 예. 싸움이나 잘못은 당연히 학교 폭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싸움에서 크면 안 돼요. 즉 완벽한 인격체로서 학교를 생활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가능할까요? 남들은 이 학교라는 공간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우리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했지만 사실 지금의 학교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불안한 공간이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요즘 학교 어때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좀 무거운 답변이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네. 앞으로 가면 좀 나아질 좀 가볍게 앞으로 해드려 실마리가 볼게요. 있는 건 맞는 거죠? 네네. 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태원 선생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학교 이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좀 불안한 공간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그 학생들이 3월이 돼서 중학교로 올라옵니다. 이 중학교로 올라온 학생들 그 처음에 3월이 되면요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학교는 사실 밝아져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밝죠. 그리고 이 중학생들은 이 초등학교하고 다르게 변화를 겪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이 한 선생님이 이 그 모든 시간을 이제 그 담당을 하시지만 중학교는 시간마다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학생이 되면 내가 이런 과목 좋아하나? 이러면서 과목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요. 다양한 이 가능성이 열리는 공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3월에 그 학생들하고 한번 좀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학생한테 가장 흥미로운 이 활동이 학교에서 무엇이니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뭐 이제 무슨 과목, 그다음에 뭐 체육,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것이 급식이죠. 그래서 이 그 급식을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끝에 그 학생은 이제 뭐 체육 활동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좋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면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은 무엇이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급식 시간, 체육 시간. 체육입니다. 쉬는 시간. 감사해요. 근데 그 학생의 답은요. 그 학생의 답은 종례 시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죠. 그렇죠. 그 아무리 자기가 학교에서 좋은 게 있어도 집에 가는 것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처음에 들어와서 기대 그리고 긴장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는 게 이제 중학생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이제 보게 되는 건 중학교는 거주지로 배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관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좋았던 관계 좋게, 그런데 불편했던 관계 역시도 불편하게 이어져요. 고스란히 그대로. 네. 네. 그래서 이 그 중학교에 오면 새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어지면서 기쁘기도 그러나 불편하기도 이게 학기 초부터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관계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중학생의 모습인데 뭐 좋은 거야 상관없지만 이 불편했던 것이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한다는 건 이 중학교 역시 좀 불편할 수 있고 불안한 공간일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 1년, 2년 학교에서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 성장해서 그 편안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 회복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해서 학생들이 이 중학교에서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그 계속 교육을 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학생들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 교사들의 모습은 또 조금 이 다른 상황이 교사가 학급 학생을 만나는 건 중학교에서는요 조회 종례 시간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 학급 시간에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학급에서 학생들의 관계에 좀 약간 불편함이 나타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은 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마음에 학교에 이제 전화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교사는 또 이제 수업하다가 그런 사실을 접하고 그래서 조금은 초조, 조금은 불안 이런 상황에서 또 학생 관계를 이제 들여다보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가운데 그 이제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이 자녀 통해서 이 한쪽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게 학교에다가 얘기를 했으면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잘 안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또 불안, 걱정. 그러면 그 다음에 자녀는 내가 지킨다. 이런 생각으로 더욱더 이제 학교에다 좀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생활하는 대부분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그런 이제 그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셔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주체는 학생들이라는 것 그런 걸 함께 가지고 가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시간을 관통하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녀가 주체다, 학생이 주체다. 우리 그럼 심현정 장학사님,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계속 안내를 드리는 관계 가꿈의 시즌 1 관계 맺음입니다. 학교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프로젝트 1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신학년 집중 준비 기간이 있어요. 2월과 3월 초에 초중고 총 233개 교회 전문 강사가 직접 갔고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 그다음 관계 조정 연수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에 3월 달에 학생들이 학교 가면 좀 서먹하잖아요. 네. 그것도 관계 맺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83개의 732개의 교실로 18개 전문 단체로 구성된 저희가 관계 가꿈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전문 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학기 초에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신청 학교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도 마련했죠. 맞습니다. 오늘 서울시 전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관계 맺음 연수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학교가 어떤 상황인지 학생, 선생님, 학부모 우리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겪으시고 보시고 들으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 갈등 사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해답을 찾고 실마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양미정 선생님, 가지고 계신 경험과 갈등 해결 사례 있으시면 좀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뭐 초등학교에서 갈등은 뭐 수시로 번번이 일어나죠. 물론 네. 이제 갈등의 종류가 좀 다양할 수 있다는 건데 오늘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간상 딱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 가지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 신체 폭력 사안이고 한 가지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또 많이 일어나는 따돌림 사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는 4학년 남학생들 사이에서 한 명은 A라는 학생은 좀 소극적인 아이고 B, C, D는 좀 이제 적극적이고 활발한 아이죠. 그래서 같이 체육관에 가서 놀았는데 A가 이제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나머지 B, C, D가 장난을 친 거예요. 툭툭 건들고 야 너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나 봐. 그런데 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아 뭘 하지 마. 그래서 얘 뭐 뭔가 보다 하고서 발로 툭툭 치고 막 이렇게 좀 심한 몸장난이나 너 얘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장난이라고 하지만 얘한테는 너무 심한 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 입장에선 자녀가 한 번만 이야기하면 아, 왜 그래? 하지 말라고 얘기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매번 똑같은 아이를 몇 번씩 두세 번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죠. 네. 이건 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복적인데? 이건 좀 폭력인데? 그럼 이제 상습적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그 장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이음 프로그램으로 대화를 이제 마련을 한 거죠. 대화를 마련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남자아이는 생각보다 상처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부모님한테는 비밀인데요. 저는 지금 괜찮아요. 걔네들이 사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만하라고 할 때 그만두기로 걔네들이 약속했고, 그래서 더 이상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저희 엄마가 상대 엄마한테 되게 화가 좀 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하면 뭐 엄마랑 자녀를 좀 혼을 내킬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화 모임이 있는데 좀 사실 저 이 모임 그닥 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럼에도 대화 모임을 해서 다시 상대의 그 BCD라는 아이가 정말 미안해. 근데 얘네들이 흔히 하는 말이 나 장난이었는데 네가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 이게 이제 보통 초등학교에서 남학생들 사이에서 있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 몇 번 말했는데 그거 말이 돼? 몰랐다는 게 이렇긴 하지만 의외로 단순하다는 거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 아이가 힘들다고는 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어떤 때는 그렇게 힘들다는 말 속에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때때로 있다. 네. 그런 저 심각하건 안 심각하건 문제는 이렇게 대화 모임으로 잘 풀어졌는데 부모님이 이걸 이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 아이들을 제대로 좀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다 해서 결국 학교 폭력 신고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서면 사과. 네.
근데 소면 원하신 게. 사과는 이미 구두 사과로 벌써 많이 여러 번, 여러 네. 차례 그리고 또 편지도 썼기 때문에 이미 했어요. 네. 근데 부모님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 사례가 또 하나 있었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사례인 건데 이거는 요즘 가장 힘든 따돌림 사안이었어요. 어. 이것도 역시 4학년 여학생들 사이에서 5명이 친한 친구였는데 방과후 수업도 항상 같이 다니고 뭐 끝나고 나면 같이 놀기도 하고 어느 날 A라는 아이가 같이 가다가 간식을 먹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를 골랐는데 500원이 부족한 거죠. B에게 친한 B에게 500원 좀 꿔줘. 나 없는데? 근데 얘 마음속에 뭐 어떤 기억이 나냐면 제가 아침에 틀림없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500원 좀 꿔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되게 괘씸하다. 그 이후에 나머지 친구들하고 쟤 별로야 놀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 관계도 없는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너랑 절교야 뭐 이렇게 뜬금없이 얘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왜 나한테 이러지? 알고 봤더니 이 같이 다녔던 그 4명의 친구들이 다른 아이한테 이제 뒷담화를 하는데 네. 여학생들의 행동 중에 가장 특징적인 고학년 학생들의 특징적인 게 이제 대체 공격이라고 하죠. 뭐 뒷담화하기, 귓속말하기, 못 봐도 못 본 척하기, 뭐 이런 그 대체 공격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헛소문 퍼뜨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걸 직접 경험을 하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심각하니까 신고를 하자. 그래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담임선생님께서 이게 여러 학급에 걸쳐 있으니까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대화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본 학생에게 처음에 와서 지금 마음이 어때 했더니 너무 화가 나 있고 속상한데 저는 지금 얘네들하고 화해도 원하지 않고 사과도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걔네들이 지금 저한테 했던 헛소문 퍼뜨리기나 이런 것만 멈추면 저는 걔네들하고 더 이상 놀 일도 없고 끝내고 싶어요. 처음에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화 과정을 하던 중에 나중에 이 아이가 속마음이 드러났어요. 사실 저는요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평생 친구하고 싶은데 어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그런 친구들하고 왜 놀아? 놀지 마. 이 부모님들의 지금 첫 번째 가장 큰 반응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발 내 아이가 갈등이 생겼을 때 걔랑 놀지 마.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네. 왜냐하면 친구라는 게 하루아침에 1시간 한 번 만났다고 너 나 이제 친구야? 근데 오늘 마음에 안 들었어? 자 이제 내일부터 너랑 나 친구하자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엄마 말을 따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속마음은 저한테 너무 친구로 하고 싶다. 단 요번에 일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잘 풀고 싶다. 나머지 친구들하고 대화 자리를 마련해서 한 40-50분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질문을 하며 지금 마음이 어떤지 친구들한테 뭘 말하고 싶어? 이랬더니 이 피해를 받은 따돌림을 당한 아이가 먼저 펑펑 울면서 자기 먼저 하겠대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네. 그리고 나랑 관련 없는 아이들이 헛소문이 퍼지면서 나를 볼 때마다 귓속말을 하고 그래서 난 사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 이 말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이 친구 말을 듣고 너희들은 마음이 어때? 그 중에 한 명이 울면서 같이 따돌림을 했던 그 친구가 미안해. 내가 네가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그러면서 여자애들이 이제 눈물바람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A 돈을 안 꿔줘서 속상했던 아이가 이 대화 과정에서 너 그때 500원 왜 안 꿔줘? 너 용돈 받았다고 했잖아. 이랬더니 B가 용돈 받긴 받았지. 근데 안 가져왔어 학교에. 이 말을 듣는 순간 10,000원을 받았던 것도 맞고 응. 그때 500원이 없었던 없는 것도 맞아. 맞고. 근데 B가 물어봤으면 될 거. A가 B에게 물어봤으면 됐겠어. 너 용돈 받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돈 좀 꿔주면 안 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혼자서 돈 받았으면서 나한테 안 꿔줬어? 괘씸하네? 이렇게 네. 그렇죠.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대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오해한 걸 알면서 본인이 막 펑펑 너무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었다. 이게 네. 대화를 잘 풀고 그날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도 밥도 못 먹고 우리 대화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같이 우리 밥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해서 늦은 점심을 같이 먹고 웃고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또 중학교에서 이렇게 알려주실 만한 갈등 해결 사례 있을까요? 있지요. 지금 이제 초등에서 있었던 사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남학생 사례입니다. 이 교실에서 A 학생, B 학생 이제 둘이 이 서로 그 뭐 어떤 그 남학생인데 남학생이 좀 뭐 이렇게 뭐 소심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A 학생이 이 B 학생으로부터 좀 이 그 상처를 받았던 거죠. 그렇게 이제 막 그 주고받는 와중에 이게 이제 그 감정이 커져서 행동으로 이어졌던 그런 이제 좀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실에 있었던 이제 뭐 페트병 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서로 좀 물을 뿌리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커지던 와중에 지나가던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이제 그 소리는 이제 좀 잦아들 때였는데 들어오셔서 무슨 일인가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 A 학생, B 학생이 급 화해를 해서 저희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화일까요? 네. 그거까지는 네. 그때 이제 이게 뭐 그 시끄러운 상황이어서 네. 선생님이 인지하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이가 뭐 저희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 좀 소리가 나는데 이제 서로 조심하자 이러고 이제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다른 학생들 통해서 이 담임 선생님이 뭔가 이제 둘 사이에 약간 좀 갈등이 있는 거 같은 거를 이제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두 학생을 불러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확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이전 선임으로부터 이제 화해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작은 사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둘을 불러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그 와중에 A 학생은 약간 자기를 표현하지 못했던 학생이에요. 함께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네. 이런 좀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좀 잘 표현하지 못하고 다 말하지 못했다. 네. 네. 그런 게 이제 그 부모님한테 전달이 되니까 네. 이 부모님은 이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좀 보호받지 못했다라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했던 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학교에다가 이제 전달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그 생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학생들의 어쨌든 좀 이렇게 거리두기 이런 걸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쉬는 시간마다 올라가서 일주일 넘게 좀 확인하고 떨어져 있는지. 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좀 그런 갈등이 좀 높아지지는 않는지 네. 이런 걸 좀 확인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네.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한 가지 또 다른 일이 이제 생겼던 건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 A 학생은 계속 힘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좀 말을 못했다던 그 학생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어, 상대방 친구의 어떤 행동을 보았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반이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거리도 두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A 학생은 속상하니까 이제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B 학생은 굉장히 밝은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A 학생하고 있었던 일 자체를 잊어버린. 잊어요. 아. 그리고 이제 막 즐겁게 지내는 거죠. 근데 네. A 학생은 그게 마음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더 불편한 거죠. 털지 못해서.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 계속 있다 보니까 나는 힘든데 이거 뭐 진행되는 거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은 아이는 힘들어하는데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네. 이 과정이 아까 이 초등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서로 마음이 표현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힘든 상황이 계속 있었고 담임 선생님도 그 다음에 그 생활부서 선생님들도 다 같이 애를 쓰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호소했던 A 학생의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안타까웠던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네. 이 과정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됐던 건 학생들이죠. 네. 네. 학생들이 중심이 됐는데 네. 이 갈등이 줄어들지 않는 건 다들 누가 잘못했지? 무엇을 잘못했지?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맞습니다. 이 잘잘못에 계속 이제 주목을 하게 되니까 이런 어려움이 이어지게 됐던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우선 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좀 초등, 중등 이런 상황들을 좀 공유해 줬어요. 물론 잘 풀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혹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갈등이 있을 때는 관계를 이어줘야죠. 네. 네, 저희 관계가끔 프로젝트의 시즌 2인 관계 이음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저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심의 업무를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경미한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로 피해 학생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이후에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초등과 중등에서 말씀해 주셨던 관계 조정 활동을 통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을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오해가 풀려버려서 오히려 갈등이 다 해결되고 심의에 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간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고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자인 전문가의 조정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드리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계 가꿈 지원단, 네, 교원도 계시고 학부모 전문가도 계시고 전문단체 조정가도 계십니다. 네, 신청을 어떻게 하시냐면 학교로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안에 적합한 전문가를 학교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을 소개한 짧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 그 중에서도 특히 관계에 대한 문제는 많은 학생들의 고민이기도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관계 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관계 조정 프로그램은 갈등 당사자 간의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 조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학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양측 학생이 동의를 하면 됩니다. 그 후 교육지원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연계하는 관계 조정 전문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관계 조정 전문가는 갈등을 조정해 줌으로써 친구 관계를 잘 가꿔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학생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소통과 공감, 그리고 진정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네, 관계조정 프로그램 영상 잘 봤습니다. 부디 필요한 분들이 신청하셔서 도움받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여기 와 계시고 채팅을 넘겨주시고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바로 갈등 해결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계 맺는 방법입니다. 관계가 답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속 시원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리 양미정 선생님 알려주세요. 속 시원한 방법하면 살짝. 그런데 지금 이제 댓글도 보니까 네. 관계에 대해서 좀 빨리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PPT를 좀 보면서 할게요. PPT를 좀 띄워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계 맺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제가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즐거움 중에 가장 커다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급식이요. 급식, 딩동댕. 또 체육이요. 체육, 아까 놀이죠, 그렇죠? 네, 체육. 놀이. 또 하나 가장 더 중요한 거 빠졌어요. 친구. 그래서 학교 외관이 그러면은 친구랑 놀라고요. 밥 먹으러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 관계가 어렵다 하면 사실은 저학년이건 고학년이건 학교 생활 자체가 어려워져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관계가 어려운 아이들은 미운 행동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네. 나를 싫어하지? 나도 너 싫어해. 그래서 다 잦은 싸움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관계성이 어려우면 학교 가기 싫어지고 우울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무엇보다도 관계는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관계가 이 저학년과 고학년 간의 그 관계의 특성이라든가 갈등의 유형들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노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유대감이 좀 약하고 그래서 즉흥적으로 놀다가도 즉흥적인 갈등들이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사소한 잦은 갈등들이 많은 반면에 고학년은 좀 달라요. 아까 중학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적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무리짓기라든가 또래 관계를 워낙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갈등 자체가 상당히 정서적이고 복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저학년이건 고학년이건 이렇게 마주쳐야 해야 될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지금까지 갈등을 내가 바라보았던 갈등을 어떻게 새롭게 좀 인식을 전환해야 될까 요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사회자님 갈등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갈등하면 저는 좀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시죠? 네. 네. 김태형 교감 선생님은요? 피하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렇죠. 장 학사님은? 저는 학교 폭력 담당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으로 처리가 되면 어떡하나 맞아요. 걱정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갈등하면 무겁고 불편하고 빨리 어떻게 회피하거나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동체로 여러 사람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 갈등은 필수다. 네. PPT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갈등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반응. 누구나 다 갈등을 너나 할 것 없이 만날 텐데 이 만나는 갈등을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라는 게 존재한다. 즉 자극이 왔다고 해서 반사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극이 오면 어떤 반응을 할까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즉 내 자녀가 건강한 교우 관계를 맺고 싶다면 거기에 핵심은 갈등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건강하게 갈등을 맞이하게 할 것이냐. 네. 그 선택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결국 어른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거기서 또 부모님들은 또 뭐를 그럼 좀 생각해 주셔야 되냐. 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라는 건 사실 독립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더 이상 부모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공간에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그 받아들임 속에서 결국 내 아이가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을 만나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만나는 거다. 만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학교 보낼 때 싸우지 마 친구랑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오히려 싸울 수 있어.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 어떻게 너가 건강하게 맞이하면서 그걸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네가 성장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성장이 조금 아플 수 있어. 즉 성장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아이에게 또 싸웠어? 너는 왜 친구가 그래? 뭐 네 친구랑 왜 이런 반응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또 그런 갈등이 생겼구나. 그럼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참 공감한다, 뭐 어렵다, 어려운 것 같아요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역시 또 부모님에게 또한 또 다른 성장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자님 정말 좋은 말씀. 저도 부모로 살아보니까 네. 세상에 제일 힘든 직업이라고 하면 이 부모라는 직업이고 근데 다른 직업은 하기 싫으면 내팽개칠 수 있는데 이 직업은 내팽개칠 수도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네. 네.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갈등 맞이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일단 PPT를 보면 친구 관계의 갈등을 잘 맞이하거나 갈등이 적은 친구들의 특징을 연구한 결과 3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자존감이 높대요. 자존감이 높아요. 네. 자기를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정서 조절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감정 기복이
안정적이라는 거죠. 음. 도덕성이 발달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핵심인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되게 협력적이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래 너 얘기 들어보면서 나 얘기 들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조율을 해볼까? 그리고 당당하대요. 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 그거는 나의 입장에선 내가 이러이러한데 자기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놓쳤구나. 그래 그러면 그건 내가 좀 인정할게. 허용적이라는 거죠. 이런 친구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그런데 당연히 좋은 거 지금 다 압니다. 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렇구나. 이런 아이 어떻게 키우냐가 제가 당연한 말만 했어요? 중요한 겁니다. 네, 어떻게 키우냐요. 성질이 어떻게 좀 만드나요? 급하시구나. 준비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네. 좋나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건 누군 몰라. 다 아는 그렇죠.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요번에 또 PPT를 보면요. 연구를 했겠죠. 어떻게 했어요. 하면 자존감 높은 아이로 의사소통 잘하는 아이들 알고 봤더니 이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형 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부모님들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내 아이와 어떤 식의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또는 부부 관계에서 또는 자녀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에서 내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내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는 것보다 뭐 부모님들은 당연히 말로 하기 제일 쉬워요. 그렇죠. 친구랑 갈등 생기면 네가 양보 좀 해. 배려도 하고 좀 참아. 네. 네 얘기 당당하게 해. 말을 쉬워요. 그럼요. 하지만 내가 보여지는 반응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왜 당신은 그래 뭐 소리를 버럭 지른다거나 자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어우 정말 이러면서 뭔가 거친 말 한다. 네. 뭘 배울 것 같아요? 똑같이 하겠죠. 뭘요? 말을? 태도를. 부모님이 보여주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즉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는 부모의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주셔야 돼요. 실천으로. 부모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법을 건강한 관계 맺는 방법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핵심은 의사소통이에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관계 맺기를 잘하는데 그럼 PPT를 한번 보면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는 부모 자녀의 모습이 부모는 어떤 대화를 많이 하냐면 PPT 보여주세요. 긍정적 대화를 하신대요. 아이가 이야기하면 일단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아니라 PPT 보여주세요. PPT 띄워주세요. 긍정적으로 일단 아이의 말에 반응을 해주시고요. 개방적이라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 키우고 싶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있어요. 그럼 그 가치와 신념을 아이가 따라오게끔 힘을 쓰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고 네. 그런데 오히려 힘을 쓰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개방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네 마음 얘기 들어볼게. 그리고 수용적이시라는 거죠. 네. 아주 큰 문제가 아니라면 네. 그래 네 말 너 그거 좋네. 그래 엄마는 그거 생각 못했는데 아빠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너랑 나랑 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구나. 이런 대화 어때 보여요? 굉장히 건강하고 이상적인 아이 것으로 입장에서 보입니다. 어떨까요?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게 편안하죠. 편안한 느낌. 이런 영향들이 결국 아이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정서가 편안한 아이들은 당연히 친구의 관계 맺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또 여기서 의사소통을 내가 잘하고 있나? 근데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게 뭐지? 그러니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요걸 제가 말씀해 주세요. 어릴 때 이제 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로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저도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가 잘못하면 따박따박 근거를 댄 주장으로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주 따지는 걸 되게 잘했었는데 이상하게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따지면 따질수록 아이가 저한테 반항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네. 적반하장이지. 네가 뭘 잘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이러는데 내가 그러면 좋은 소리 다 해줬는데. 그러면서 문 꽉 닫고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아차렸어요. PPT 보시면요. 대화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네. 내 자녀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려면 자녀의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대화 속에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사실 내 자녀가 학교에서 갈등을 생겼다.
그러면은 아이가 와서 그럴 거예요. 엄마, 나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 나 학교에서 A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을 얘기할 거예요. 그 짜증나 죽겠어. 나 걔랑 이제 쳐다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짜증나 죽겠어. 걔랑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과 느낌은 이야기해요. 뭐가 빠졌을까요? 뭘 원하는지. 네, 욕구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네가 뭘 원했어? 근데 아이는 몰라요. 네. 아기도 얘기를 안 하니까 부모님도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었어? 거기에 무슨 느낌이었어? 근데 이 느낌이 왜 생기냐면 내가 바라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바라는 게 충족이 되면 기분이 좋은 거고 괜찮아요. 바라는 게 충족이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즉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고 와서 나한테 툴툴거릴 때는 그 친구 관계 속에 원하는 뭐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 친구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거나 존중을 받고 싶다거나 나랑 뭔가 이렇게 나에게 말을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거나 편안함을 줘 뭔가 욕구가 있는데 아이들이 욕구를 얘기하지 않죠. 네. 그럴 때 부모님이 엄마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볼게.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사실. 근데 네. 그 일로 지금 되게 속상한 것 같아 엄마가 들어보니까 느낌. 근데 그 속상한 마음 속에는 그 친구가 네 말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고 들은 척도 안 하는 그 부분에서 혹시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엄마가 네 말 잘 들었니? 맞아요, 엄마. 이럴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이거 건강한 의사소통 같아요? 너무요, 너무요.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내 말 속에 있는 사실과 느낌, 욕구까지 알아차리는 걸 자꾸 반복해서 보여주신다면 아이의 대화 방식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즉 네. 소통을 잘한다는 건 내 마음의 사실 느낌 속에 깊이 있는 욕구를 표현을 잘하면 상대도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줄 확률이 높죠. 응해주겠죠. 네. 네. 또 반대로 상대의 말 속에 그런 일이 있었고 느낌이 있었는데 그 느낌은 너가 이런 걸 원하는 거였지 알아차려서 내가 그걸 인정해주면 상대 마음이 열리겠죠. 열리겠죠. 네. 그럼 관계가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부터 이제 부모님이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요? 늘 많은 질문이 있으세요. 그럴 때 자녀가 갈등을 갖고 학교에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당장 어떻게 도와줘? 해결 방법이 뭐지? 해결 방법부터 찾는데 사실은 아이가 힘을 얻는 순간은 나의 힘듦을 부모님이 감정과 감정 속의 욕구를 알아차려 주셨을 때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근육은 단시간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쌓이고 쌓여서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말 속에 꼭 느낌과 욕구를 좀 집중해서 주목해 주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실시간 채팅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욕구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다. 맞아요. 부모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네요. 진짜 연습해야 하나 봐요.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듯합니다. 되게 중요한 제 속 얘기하는 게 말씀이세요. 어려워하는데 저부터 노력해야겠네요. 등등 좋은 음.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사실 이것 저희가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해주는 거라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저기 댓글 보면은 부모가 전문가가 되어야 하네요. 그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책을 쓰신 하임지 기너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미국의 1970년대 네, 그분 알아요. 아시죠? 네. 유명해요. 그분은 네. 교사와 학생 사이도 썼고 부모와 아이 사이, 부모와 10대 사이를 썼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부모가 전문가가 아니고 나는 아이를 사랑해 그리고 난 잘 키울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외과 의사가 나 뭐 수술 같은 거 그 정도 할 수 있어 기술을 배우지도 않고 그냥 뭐 나 믿어 나만 믿어 내가 수술 잘해줄게 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덧붙여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방법을 익혀야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배우고 부모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부모가 돼요. 네. 키우면서 전문가가 돼야겠구나 느껴요. 네. 그 사이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공간에 참여하신 이분들은 그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전문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네. 하고 계시는 거고 배우시는데 책을 읽으시면서 제일 의사소통을 좀 배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갈등을 아이들이 당연히 겪을 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PPT를 좀 보여주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아까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갈등 해결의 주체를 부모로 볼 것이냐 자녀로 볼 것이냐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내가 주체가 돼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다 해결해주고 다 싸워줄게. 상대 부모와 통화들을 한다든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내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 그래서 상대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 참으세요. 이건 99% 크게 더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도 이제 댓글에도 많이 나오듯이 부모들 사이에도 유형이 있잖아요. 아까 네. 무슨 형 무슨 형 무슨 형. 네. 그만큼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가. 나는 이게 너무 심각한데 부모한테 상대 부모한테 얘기했더니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절대 부모님이 만약에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면 학교 담임 선생님을 참석한 상태에서, 그래서 상대 부모님을 만난다든가 상대 아이를 만나서 안전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훨씬 더 자녀의 도움이 많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중요한 건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포인트를 무엇에 두느냐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상대 아이와 부모를 아주 뭐랄까 정신 차리게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겠어. 이거에 포인트를 맞추면 어떻게 혼내켜 줄까가 되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더 중요한 건 내 아이가 어떤 피해를 받는데 이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까냐가 그렇죠.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상대 부모를 혼내켜주면 내 아이가 치유가 될 것이다. 상대 부모가 처벌받거나 상대 아이가 처벌받는 건 속이 시원할 수는 있어요. 다신 못 그러게 해야지. 네. 그런데 내 아이의 피해가 상처가 회복이 됐다라는 증거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내 아이의 상처를 회복하느냐, 즉 돌봄과 치유에,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게 도와주느냐, 무엇이 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를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지원하시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얼핏 생각해 보면은 다들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또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흐르던 대로 이 자리가 없었다라면은 그냥 또 닥치면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그대로 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중학교에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초등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지금 감동이 그리고 이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녀와 만나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참여하신 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녀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말 그대로 구체적인 방법,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인가요? 네, 당장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실망의 댓글이 막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큰일 났다. 기대된다고 네. 하셨어요. 기대된다고 하셨군요. 그런데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PPT 한번 잠깐 띄워주십시오. 들은 말을 상대에게 똑같이 들려주기. 요걸 한 가지 오늘 좀 참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내가 들은 말을 상대에게 들려주는 방법, 요거는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가 한 말 뒤에 라는 말이시지요, 라는 말을 하는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연습을 좀 해볼까요? 네. 자, 그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이제 익힐 한 가지는 가정에서 또 써볼 수 있는 거는 들은 말을 상대에게 똑같이 들려주기. 네. 그거는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들은 말에 똑같이 들려주기라고 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제자. 네, 바로 그 방식이요. 네. 자, 이거를 하게 되면요, 이 서로 막 이렇게 좀 감정이 높아져서 할 때 일단 이거를 한번 기억했다가 혹시 감정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 때 딱 요 한 가지라고 하시는 거죠.
라는 말을 이제 그 덧붙이게 되면 이게 어떤 이 그 상대에게 에너지로 전달이 되냐면 이해하려는 노력 그거를 상대가 알아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돌려준다라는 거는 상대가 나에게 저렇게 돌려주네,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노력하네, 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훌륭한 사회자를 만나서 저도 기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 그 한쪽이 이 높아졌던 화도요 어느샌가 쭉 줄어들게 되는 그런 거를 좀 경험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서로가 막 이 자극과 그 반응 사이에 이제 그 공간이 아까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막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요 대화법을 한 사람만 사용해도 사용을 해도 실제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방법을 한번 자녀하고 이야기하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로 한 번 더 아까 이야기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요. 그 아까 왜 A 학생, B 학생 서로 이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조금 지나서 한 2주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 한 가지는 그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서 이 진심은 어떤 건지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그때 자녀가 학교 일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날 밝은 얼굴로 B가 오늘은 조용히 있었어라고 이제 그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님이 정말로 나는 자녀의 저런 밝은 얼굴을 원했구나. 그리고 그 밝은 얼굴 원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 안전하게 배우는 걸 정말로 바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이어서 그분 하신 말씀이 B도 A와 마찬가지로 학급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느끼고 그러면서 역시나 같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진심이 표현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표현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면은 훨씬 더 나아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로써 저희 이제 일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교육청에서 혹시 준비하신 게 마지막으로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관계 가꾸는 방법을 초등, 중등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잘 가꾼 관계 잘 돋아나 가야겠죠. 네, 세 번째로 관계 도둠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요. 앞으로 더 계속 이어나갈 건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관계 가꿈을 이해하고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초등과 중등용의 포스터를 5월에 관내 학교에 모두 보급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있어요. SPO님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할 예정이고요. 학기 말에 그리고 이제 방학이 다가오잖아요. 저희가 학생교육원과 연계해서 7월과 12일에 공동체 다지기 캠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계속 해드려야겠죠. 네, 관계가꿈 연구를 위한 학교 간 교원학습 공동체 4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격 연수 시에도 관계가꿈 프로그램 연수 과정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관계가꿈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도록 리더 교육하고 있고요. 관계를 잘 맺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더 배우고 싶으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이런 대규모 연수 아까 저희 채팅창에 보니까 초등과 중등을 따로 나눠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어떻게 2학기에 또 한 번 계획을 해봐야겠죠. 제발요. 네,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약조하시죠. 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1부 순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영상 보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친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 같이 놀자. 친구가 듣고 싶어하는 긍정의 말, 오늘 한번 실천해 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학생들이 듣고 싶어하는 긍정의 말, 오늘 한번 실천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딸 정말 잘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항상 사랑한다. 아이가 듣고 싶어하는 긍정의 말, 오늘 한번 실천해 볼까요? 네, 학부모와 함께하는 관계 맺음 연수 관계가 답이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든 물어보셈이라는 프로그램으로서 사전에 받았던 질문 내용 그리고 현장에서 올려주시는 궁금한 내용들을 추린 후에 저희 여기 계신 전문가 패널분들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선 제가 정말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것들을 다 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제가 조금 답을 할 수 있을 부분 추려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등에서 먼저 답해 주시고요. 중등 이런 순으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초등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따돌림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주변에서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지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 좀 답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따돌림의 문제는 이제 아까 사례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따돌림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와 가정까지도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 후유증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영향을 주는데 이제 PPT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의 특징들이 좀 몇 가지 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보면 부모 자녀 간의 애착 관계 형성이 안정적이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당당하게 자기 표현을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정서적 안정감이 있고 그러다 보면 대처 능력도 좀 당당하게 대처를 하면서 이 관계적 괴롭힘을 당할 확률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근데 관계적 괴롭힘의 특징이 상당히 좀 다양한데 일단은 고학년 여학생들 사이에서 좀 많이 나타나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모르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친한 또래상 관계에서 생기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모른 척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내가 피해자였는데 내일은 또 제가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였다가 내가 힘이 생기면 또 내가 가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악순환이 막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발견이 쉽지가 않은 게 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친구끼리의 문제니까 어떻게든 잘 풀어가려고 아이들이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뻥 터져서 시간이 흐르고 쌓이고 네. 쌓이다가 네. 끝에 이제 터지는 자기네들도 거죠. 어떻게 할 바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생기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PPT를 좀 보면은 일단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학년 같은 경우에 관계성에 어려움이 생기면은 학교 가기 싫죠. 우울해요. 네. 표정이 아무리 뭐 즐거운 일이 있어도 별로 좋은 일이 없는 것처럼 표정이 늘 불편해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부모님이 눈치를 좀 빨리 채셔서 물어보시는데 이때 사실 부모님이 늘 지지해주고 공감해주시는 부모님이다 보면 얘가 쉽게 더 표현을 할 텐데 부모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는 왜 맨날 당하고만 있어? 바보야? 윽박 지르신다거나 야 다른 친구 만나 쉽게 생각하신다거나 내가 해결해 줄게 라는 방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사춘기일수록 고학년으로 갈수록 부모님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지 않아요. 숨기죠. 제가 6학년이 된 어떤 아이가 5월 달에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아이가 좀 상담을 원한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5월에 6학년이 되어서 왔어요. 근데 얘가 펑펑 울면서 자기는 죽고 싶대요. 뭐가 그렇게 힘드니 2월 달에 자기랑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랑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사과를 하려고 쫓아가도 이 친구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데요. 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 무슨 약속? 이거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지난번에 이 얘기 했다가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또 이 얘기하면 엄마가 걱정하세요. 그자나도 힘드신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자기가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드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절대 이런 관계적인 따돌림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왜 멍청하게 이런 비난이라든가 왜 참고 있었어 했어야지라는 어떤 강요나 설명을 할 때 아이들은 내가 정말 한심한 인간인가 보다 이런 오히려 자책감이 커지면서 부모도 또한 부모한테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 생겨요. 그럴 때 아까 우리 그 교감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너 얘기를 엄마가 아빠가 잘 들었는지 확인해 볼게. 지금 네 말을 들어보니까 친구 관계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되게 속상하구나. 엄마도 이렇게 속상하고 아빠도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데 네 마음이 오죽할까. 마음을 읽어주세요. 아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할까 방법을 자꾸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방법을 알려준들 그 아이가 그걸 써먹을 용기가 없고 역량이 없으면 부모가 지도하는 방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용기를 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새싹이 처음에 쭉쭉쭉 자라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흐트러질 때 그때 대신 그 싹이 되어서 부모가 해줄 수 없으면 대신 옆에 지지대가 되어주듯이 옆에서 버텨줄 수 있는 힘은 그 아이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너를 네가 지금 힘들지만 엄마 아빠는 널 늘 응원할 거고 어떻게든 도와줄게. 네가 힘들면 말을 해. 경청과 공감의 대화 너무 중요해요. 심각한 상황일수록.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이라는 건 그랬구나 구나만 붙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이런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서 무엇을 원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따돌림의 문제는 부모님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학교에 지원 요청을 하셔야 되고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이게 도저히 관계 회복이 안 되더라도 이 따돌림은 좀 경각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 신고 절차를 따르더라도 이거는 공식적인 절차를 반드시 따르셔라.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따돌림을 당해서 친구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이들 마음속에는 다시 좀 화해가 돼서 잘 지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처벌이 꼭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내 아이가 좀 더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더 주목해 주시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너 왜 그랬어? 너 왜 가만히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을 그 어떤 부모님의 마음 역시 저는 이해됩니다. 네네. 이해되지만 당연하죠. 네. 그런 마음이야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안 이상 자극과 반응에는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이제는 아시고서 조금 바꾸자, 노력하자,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시간으로 여기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상엔 참 적극적인 아이들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아이도 아이와 원만하게 잘 소통을 하고 지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아이, 친구가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친구 사귀게 도와주는 방법 뭘까요?
네, 계속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미 이제 앞서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PPT를 좀 보여드리면 사실 원만한 또래 관계의 중심 요소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러니까 내가 되게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실 외부에 아이들이 우리도 어른들도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뭐 별의별 갈등 사항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고 그 근육이 튼튼하다는 건 내가 정말 이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존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존감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자존감은 당연히 소중한 경험, 내가 존중받은 경험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언제 존중받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들은 내가 자랄 때 나의 부모님한테 언제 존중받았을까? 저는 생각하면 내가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들어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 말해봐. 들으라고 했으니까 경청을 해야지. 근데 엄마 지금 설거지 해야 되니까 말해. 눈도 마주치지 않아요. 사실 진정한 존중은 나한테 몰입하고 있느냐. 나한테 정말. 그래서 그 눈 마주침 하면서 그 말 속에 감정과 그리고 그 아이의 말에 일단 네가 한 말은 이러이러한 뜻이라는 걸 엄마가 이해했는데 맞아? 확인을 해주시는 거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걱정이 소심한 아이면 소심해서 걱정 맞아요. 적극적이면 적극적이라서 걱정 너무 나대는 것 네. 같아서 걱정 이 걱정 저 걱정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소극적이었을 거고 누군가는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질적 특징에 따라 친구를 맺는 유형도 달라요. 네. 소극적이라고 해서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적극적이라고 해서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소극적이라지만 소심하게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내 아이가 소극적이라 친구 맺는 게 어렵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힘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너 친구랑 다가가는 게 너는 되게 어려운 거야? 나는 친구한테 다가가는 게 어려워. 되게 조심스러운 거구나. 그 조심스러운 게 뭐에서 나왔을까? 엄마가 생각해 보면은 너는 친구를 막 이 사람 저 사람 사귀다가 자칫하면 상처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는 되게 조심스럽게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네 마음을 잘 읽어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대화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가 그래도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이런 아이구나라고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다 네. 대고 아니 왜 너는 남들처럼 친구가 없어? 왜 친구한테 가질 못해? 용기가 없는데 엄마가 왜 친구 사귀어 한다고 용기 없는 애가 갑자기 하룻밤에 용기가 벌떡 생기지 않아요. 엄마 닮아서 그래. 맞아요. 대부분 친구 갖는 유형은 부모의 유형하고 닮아 있어요. 그럴 때 어려울 수 있어. 엄마도 어릴 때 친구한테 다가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그게 성장이야. 네가 그걸 지금부터 다 하면 엄마가 무슨 걱정이야? 그럼 너 학교 갈 필요도 없어. 지금 성인이야. 엄마랑 똑같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조금 힘들 수 있어. 힘들 수 있고 나는 친구가 지금 당장 네가 없어도 엄마는 그 자체로 소중해. 친구 조금씩 사귀는 법을 우리 같이 연습해 보자. 엄마 아빠가 도와줘 볼게. 감동적이에요? 감사해요. 이런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공감을 많이 받는 지금 PPT 보여주세요. 공감을 많이 받는 아이일수록 자기 감정을 인식해서 남에게 표현하기도 쉽고 네. 또 남의 감정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공감, 감정을 많이 존중받은 아이들은 이런 존중받은 아이들에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자꾸 설명하려고 해요. 맞아요. 내가 아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어른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걱정 마 마치 걱정 마 다 해결돼 이런 식의 대화법이라든가 그런 설명 말고 질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넌 뭐가 가장 힘들어? 네가 그러면 뭐뭐를 해볼 수 있을까? 너는 그 친구에서 뭘 원했었던 거야? 그 친구와 그런 관계 속에서 제일 속상했던 점은 뭐지? 이런 질문을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아이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플러스 그럼 거기서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질문을 하는데 네. 아직 어리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이렇게 배웠어. 엄마 아빠 부모 교육 배웠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나한테 질문해야지 애한테. 그래서 또 갈등을 겪었어. 해보세요. 네, 해볼게요. 해보세요. 그래 오늘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친구랑 싸웠다는 거야? 갑자기 왜 이래? 내가 너랑 노력 엄마가 네 말 듣고 싶어서 그러지. 근데 오늘 되게 속상한가 보다. 무슨 일이 있었어? 사실 학교에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랬구나. 기분이 안 좋았구나. 들은 대로 배웠어. 그래 그러면은 근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러면 너는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보통 애들이 몰라. 갑자기 물어본다고 엄마가 애를 써서 물어봤다고 애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돼라고 답하진 않아요. 몰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가 폭발을 해요. 이것 봐라 내가 지금 배운 대로 이렇게 노력하는데 몰라가 뭐야. 서울시 교육청 이것들 이러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때 당연히 모를 수가 있어. 모르니까 그렇게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럴 때 그래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몇 가지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A, B, C, D를 한번 얘기해 볼게. 들어봐. 그 중에서 너에게 가장 좋은 거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보자. 네. 그래서 A, B, C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이런 거 이런 있어. 이 중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제일 쉽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주도성이 발휘가 되는 거죠.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러면서 네. 그걸 한번 해보고 내 눈높이에 맞고 내 용량에 맞는 선택을 본인이 했겠죠. 네. 실천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지죠.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싶은 거 설명하지 말고 질문하라. 명령 지시 말고 선택권을 줘라. 그래야 갈등 해결의 주체로서 한 발 한 발 나아갈 힘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 많은 질문이 있는데 사실 뭐 이 많은 질문을 다 할 수는 없어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그럼 중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자녀를 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남겨주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모를 놀리는 친구, 욕 잘하는 친구를 대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도 아까 그 초등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그 자녀와 연결이 되는 것이 이제 필요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오늘 한 가지 가져갈 거 한 말 다음에 라는 거지요. 라는 거니 라는 이렇게 거죠. 라는 거니. 외모 지금 사실 아까 채팅창에 거조라고 꼭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말씀 있었는데 어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핵심은 되돌려 말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외모 놀리는 일을 이제 당하고 아이가 이제 속상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 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짜 화가 나. 화가 났다는 거니? 라는 말 들으시면 어떠세요? 뭐 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도 좀 충격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돌려줄 때 라는 거니 라는 거지요. 요것이 필요한데 이렇게만 들으면 이 느낌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잖아요. 네, 조금 존중받았다는 느낌, 연결되었다는 느낌보다는 놀리는 것 같고요. 약간.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까 네. 말씀 주셨죠. 이 사실에 느낌과 욕구, 느낌이라고 하면 속상하구나. 학교에서 어떤 일 때문에 속상하구나. 그리고 이제 외모 때문에 친구가 놀렸다고 하면 자기 이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좀 뽐내고 싶기도 하고 관심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한껏 꾸미고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물론 약간씩 부족할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그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상대가 그거를 못 알아준 거잖아요. 결국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존중받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화가 났구나. 그리고 속상했겠구나.
그리고 존중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다는 거니 이렇게 이 사실의 느낌의 욕구까지 같이 묶어서 그래서 이제 뭐뭐라는 거니 이렇게 이제 그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연결된 존중받는 느낌으로 이 자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가정에서 이 대화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아이의 학생의 자존감 이거는 초등 중등이 따로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키워 나가면 학교에서 외모 갖고 놀리는 혹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돼도 나는 내가 꿈이었고 존중받고 싶어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이해한 바를 좀 정리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되돌려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화가 났니? 이렇게 되돌려주자. 말 그대로 말만 되돌려주자는 게 아니고 아이의 마음을 조금 더 진짜 아이의 마음 자체를 이해하고 그 아이의 욕구와 느낌까지 포함해서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말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표현해 주는 거. 네. 그래서 이걸 당장 자녀와 하기 어려우시다면 아까 형식적으로는 라는 거니 거기에 덧붙여서 자녀가 느꼈을 느낌 그리고 무엇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 그걸 같이 생각해서 대화를 하시면 이 질문하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어디까지 조언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 질문이 어떤 건지 이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절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리죠. 사춘기, 우리 자녀가 사춘기 왔다라고 느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공간이 확 분리되는 거 또 어떤 때 느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말수가 확 줄어든다거나 말수가 확 그래서 이 부모랑 말을 안 섞는다고 그러죠. 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이 사춘기 자녀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접근하는 건 이게 뭐 이제 심리학적으로나 혹은 어떤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관계 차원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이 자녀한테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자녀한테 너 문 닫고 들어갔구나. 너 문 열고 나오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혹시 자녀한테 얘기해 보셨나요? 그러면 자녀가 아빠가 나랑 같이 얼굴 보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아빠가 원하니까 제가 나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 없지요. 아이고 깜짝이야. 그렇게 또 폭동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네. 없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그 사춘기 자녀가 이 보이는 모습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듣는 좀 위로의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녀한테 어떤 거를 강요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 실제 이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춘기 자녀와 혹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거일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한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래도 있답니다. 그 한 가지는요? 뭐 밥 차려주기? 행동을 하게 하는 거는 할 수 없고 네. 한참 후에 자녀가 그때 아빠가 하란 대로 할 걸 이렇게 후회하는 것 한 가지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치랍니다. 당장은 지금 다들 뭐 어떻게 안 돼요, 별 수 없어요 이런 연수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등등의 반응들이 있는데 이 현상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인가요? 네네네. 네네네. 자녀의 경우에는요 어려서부터 같이 있었고 내가 목욕을 시켰고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어느 날 자녀는 공간을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물리적
공간 물리적 경계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단순히 사춘기 자녀하고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 불편함의 그 경계가 아주 친한 사람의 경우에는 한 15cm 정도 까지는 괜찮대요. 그리고 내가 좀 아는 사람이다,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1m까지는 괜찮대요. 근데 1m 안으로 들어오면 조금 불편함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 한 1.5m에서 2m, 그리고 만약에 공적인 관계로 만나게 되면 3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됐을 때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계는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혹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춘기 자녀와 이야기하는 그리고 접근하는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녀가 문 닫고 들어갔다 그러면 너 나와, 안 나와, 이것이 아니라 똑똑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빠가 들어가도 될까? 싫어. 네가 아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로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야기해. 그리고 그 공간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 경계 공간을 존중해 주는 것, 여기로부터 출발하면 이 자녀와 조금씩 이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어른들도 사실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어떤 나만의 로망인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아이들도 그런 게 어찌 없겠습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네. 부모님들께 좀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 학부모 지원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부모 리더 교육으로 지금 관계를 가꾸는 관계 가꿈 길잡이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학기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총 10회기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말씀하신 갈등 해결, 회복적 질문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2학기 때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또 안내를 해드리면, 이렇게 학교 단위로 소모임 형태로 좀 교육을 원하시면 학교에 신청하셔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도 하지만 이런 예방교육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원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부터 3회까지 지금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 방법에 대한 연수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실시간 라이브 연수인 만큼 실시간으로 올라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조금 고른 질문은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저희 아이 친한 친구가 자꾸 얼굴 못생기고 키 작다고 놀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아이디 행복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실까요? 양미정 선생님. 제가 이제 6학년 수업을 좀 최근 했어요. 근데 6학년 아이들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각자의 고민들을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의외로 그 외모에 대한 평가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 중에서 키가 작다, 뚱뚱하다, 못생겼다라는 말이, 애들은 그냥 이렇게 돼지같이 살쪘냐 이렇게 툭툭 장난으로 하는데, 의외로 얘네들은 그 감정을 표현 못하고 꼭 혼자 참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6학년 아이인데도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다가 눈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옆에 있던 그 놀렸던 녀석이죠. 놀렸던 녀석이 그 얘기 딱 듣다가 되게 찔리네? 이러는 거예요. 즉, 놀리는 아이는 이게 상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말을 하죠. 너 하지마, 기분 나빠.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정도 가지고 얘는 별로 무게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럴 때는 사실은 좀 더 진지하고 단호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단호하게. 나 진짜 기분 나빠. 정색도 사실은 되게 표현. 왜냐하면 내 표현이 그냥 하지 말라고 이러면은 이건 그냥 참을만 하다는 뜻으로 상대가 받아들이는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참을만 하고 난 네가 그 정도는 내가 또 더 장난치지 이러는데, 정말 하지 마.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을 익명으로 써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익명으로 친구들이 날 못생겼다고 하고 돼지 같다고 할 때 너무 슬프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대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또 장난이다 생각해가지고 또 그걸 또 몇 번을 반복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거기다 썼냐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까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차마 친구니까 신고할 정도는 못했어요. 이렇게 고민을 써서 그걸 제가 읽어줬더니 옆에 있는 애가 찔려. 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근데 얘가 느꼈던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 사실 상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그걸 또 아이에게 한다 그러면 특히 왜 순한 애들이 화나면 우리 무섭다고 하듯이 정색을 할 필요는 있어요. 네. 진짜 싫어. 분명하고 단호하게. 분명하게 자기 표현. 분명한 자기 표현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럼 이제 부모님이 또 걱정하셔. 내 아이는 그거 못하는데 정말 못할 것 같으면 전 그 아까 선택권을 주라고 했잖아요. 야 가서 분명하게 말하라고 했잖아. 이건 명령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네가 뭘 할 수 있을까? 몰라. 엄마가 생각하기엔 네가 직접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한 방법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너무 힘들면 선생님한테 정말 이건 너무 힘든 상황이야라고 선생님한테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것조차 힘들면 그때 엄마가 뭐 쪽지라도 이렇게 써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그럼 너는 뭐가 너한테 가장 그래도 뭘 할 수 쉽고 있겠어? 도움이 될 수 있겠어? 선택권 주기. 네. 그래서 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거나 없으면 그때 부모님이 그럼 내가 이렇게 지원하는 거 괜찮을까? 동의를 구하세요. 동의. 이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한 게 뭔지 알았는데 또 이제 우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점. 결국 그게 자신의 역량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중학교에 해당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 선생님께 자신의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해요. 엄한 선생님께는 더욱더요. 이런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선생님께 하는 걸 어려워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엄한 선생님께는 약간 혼나길 두려워하거나 무슨 경계심이나 조금 신중한 아이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한번 자녀와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선생님이 엄하다고 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건지 그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어떤 건지 어떤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싶은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이제 질문을 한다면 이 자녀하고 이야기할 때 그 오늘 학교에서는 어땠어? 그리고 선생님하고는 이야기했어?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워서 만약에 자녀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오늘 혹시 선생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라고 해서 그 어떤 부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 자녀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이 관계의 다른 친구하고의 관계의 어려움을 편하게 얘기할 이 상대가 없다라는 것인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선생님이 엄하게 하는 그 공간이 어렵다는 건지 그거를 구분을 해서 만약에 공간이 어렵다고 하는 거라면 그 조금 지나서 자녀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자녀와 대화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내용과 지금 시간이 조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2부 이렇게 무엇이든 물어보셈 사전에 준비했던 질문 그리고 현장 질문까지 해서 모든 질문에 답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네, 사실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래도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가능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가꿈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자료 혹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를 이제 분기별로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새학기에 학교 갔을 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나요? 대화하는 방법 어떤 건가요? 그리고 뭐 분노하지 않고 품위 있게 대화하는 방법 어떤 건가요? 이런 건데요. 네, 분기별로 한 번씩 학부모 소식지 보내드릴 거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교육청에서 생활교육팀에서 운영하는 생활교육 온라인 생생온 온라인 생태계 생생온입니다. 네, 모든 학교의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우리 함께해 주신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새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관계 맺음 연수 실시간 라이브 관계가 답이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